안녕하세요. 저는 오디스 오일의 창립자이자 제작자인 제임스입니다. 오늘은 오디스 오일을 사용하여 원목을 마감하는 기술과 필요한 도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디스 오일을 사용하여 나무 표면을 마무리하는 데 가장 먼저 필요한 도구는 한 병의 오디스 오일이겠지요. 그리고 오일을 바르는 도구는 이 부직포 패드입니다. 그런데 전체 준비물 중 가장 중요한 도구는 바로 이 흰색 목욕 타월입니다. 사실 저는 욕실장에서 수명을 다한 목욕 타월을 꺼내 이렇게 작은 조각으로 잘라 놓고서 여러 개의 테이블을 마감하는 데 사용하곤 합니다. 이것으로 표면에 남은 오일을 완전히 닦아내는 것인데요. 목욕 타월은 흡수력이 매우 뛰어나서 표면에서 오일을 제거하기가 훨씬 더 쉽기 때문이죠. 폴리에스터나 마이크로파이버는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오일은 처음에는 매우 걸쭉합니다. 저어주면 점점 묽어집니다. 저는 계속 이렇게 저어줄 텐데요. 적게 되면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성분들이 위로 올라와 모든 성분들이 제대로 섞여서 유화되도록 하는 것이죠. 아주 간단하죠? 아이스크림 막대같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많이 묽어졌죠? 오디스 오일을 바를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르고자 하는 표면을 커버하는 데 필요한 오디스 오일 양을 계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무에 오일을 바르려고 할 때 나무에는 많은 종류가 있고 나무별로 다른 밀도를 가집니다. 이 나무는 브라질 체리인데요. 상당히 밀도가 높은 나무죠. 이 나무는 젠카 스케일로 약 2400 정도 되는 나무입니다. 이 정도 밀도의 나무라면요. 오디스 오일 한 병으로 약 11평 이상을 바를 수 있다고 봅니다. 즉 11평 이상 넓이의 브라질 체리 나무에 바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나무는 약 0.5평 정도 됩니다. 지금 매우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점이 바로 대부분의 오디스 오일 사용자가 처음 사용하면서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오디스 오일 한 병의 위력은 그야말로 막강합니다. 우리는 아주 적은 양을 사용할 겁니다. 약 13g 정도만 사용할 겁니다. 패드가 충분히 적셔진 후의 양인데요. 우선은 패드를 약간의 오일로 적시는 것입니다. 이제 아주 소량의 오일을 테이블에 바릅니다. 가장 큰 실수는 너무 많은 오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일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닦아내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디스 오일은 표면에 스며들고 남은 오일을 완전히 닦아서 제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할 일은 오일을 남용하지 않도록 사용할 양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멀카 부직포 패드로 오일을 바를 건데요. 이 부직포는 2500방 갈색 부직포입니다. 저는 패드에 오일을 조금 발라 놓았고요. 이제 패드가 충분히 적셔지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나무 표면에 오일을 조금씩 바르기 시작하겠습니다. 원을 그리듯 오일을 문질러 넣는 것이죠. 자, 보시죠. 저는 오일을 전체 표면에 바르지 않았고 신용카드나 카드 스크레이퍼를 사용하지 않았죠. 주걱칼 같은 것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부직포 패드를 사용하여 오일을 발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오일은 나무를 흠뻑 적시면서 점점 더 깊숙이 스며들어감에 따라 더욱 자연의 색감을 표출해 낼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브라질산 체리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붉어집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오일을 추가하지 않고 기존 오일을 펴 바르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바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미 처음에 발랐던 오일만으로도 이 테이블의 상당 부분을 마감했네요. 그리고 대부분의 오일은 사실상 패드를 적시는 데 사용된 것입니다. 게다가 저는 장갑도 끼지 않았죠.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모든 마감제는 장갑을 껴야 합니다. 오디스 오일만 필요치 않습니다. 오디스 오일은 100% 천연이고 식품 안전에 무독성이고 용매제가 필요 없습니다. 비싼 전동 버퍼도 필요 없습니다. 이 패드는 사람들이 스카치 브라이트 패드라고 부르는데요. 이 브랜드 이름은 멀카멀론 패드입니다.
전체를 빠진 곳 없이 발라야 하겠지만 딱 나무 표면색이 변하고 젖어 보이게 할 정도의 오일량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나무 표면에 과도하게 많은 오일을 바르려고 하지 마세요. 이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오일은 나무의 섬유소와 교차 결합을 시작하고 있으며 오일은 나무 표면과 나무 섬유 깊숙하게 침투되고 있습니다. 오디스 오일은 나무 깊숙이 침투하여 나무 섬유와 결합하고 나무 섬유와 하나가 됩니다. 오디스는 표면 위 코팅이 아닙니다. 표면 위에서가 아니라 나무 안에서 강하고 두터운 층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무 내부를 단단하게 하는 것이지요. 결국은 나무의 표면이 더 단단하고 밀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제 전체 표면을 바른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문지르면서 빠진 곳이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보시다시피 표면에 오일을 절대 많이 바르지 않았죠. 이제 전체 표면을 커버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이시나요? 이제 그야말로 아름다운 상판이 탄생했는데요. 전체 표면에 오일을 올리고 나무에 밀어 넣었으니 약 1시간가량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와서 목욕 타월을 이용해서 완전히 닦아낼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막 닦아내세요. 오디스 오일로 마감할 때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브라질 체리목은 오디스 오일 한 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오일을 얇게 고르게 발라서 1시간 동안 두었고 이제 닦아낼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닦아낼 준비가 되었는지 알 수 있냐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문질렀을 때 이 얇은 자국, 이 작은 반짝이는 자국이 보이시나요? 바로 이 작은 반짝이는 자국들이 상판에 적당한 오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다는 증거죠. 만약 오일이 부족했다면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자국이 없이 마른 느낌만 줬을 것입니다. 그때는 오일을 얇게 한 번 더 발라주는데요. 사실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간혹 나무가 다공성, 즉 소프트우드인 경우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브라질 체리 상판에 충분한 오일이 적용된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에 자국이 보이시죠? 오일이 분자 결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건조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건조하지 않습니다. 오일이 위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국이 있는 거죠. 이제 오일을 닦아내기 위해 이 목욕 타월을 사용할 겁니다. 저는 오래된 목욕 타월을 사용할 겁니다. 수명을 다한 타월을 여러 조각으로 잘라서 여러 테이블을 닦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다 쓴 목욕 타월이 최고라고 봅니다. 부드러운 섬유모가 있기 때문이죠. 수건의 섬유모는 우리 몸을 말려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흡수력이 뛰어납니다. 이제 닦아내는 작업을 시작할 텐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손으로 하는 겁니다. 나뭇결 방향에 따라 닦아내면 됩니다. 이렇게 타월을 접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한번 닦아볼까요? 보시다시피 희끗한 오일 아래에서 드러나는 광택이 보이시나요? 손가락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국이 보이지 않네요. 이건 오일이 잘 제거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 타월을 보면 오일이 묻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흰색 타월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수건의 섬유모가 어느 정도 오일로 적셔졌는가를 알 수 있으니까요. 오일이 많이 적셔졌다고 느낄 때까지 조금 더 닦아보겠습니다. 오일을 충분히 빨아들이면 더 이상 흡수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오일을 다시 바르는 것과 같아서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실제로 아무것도 닦아내지 못한 것이 됩니다. 이제 타월의 깨끗한 면으로 뒤집어서 이제부터 이쪽 면을 사용할 겁니다. 결방향으로 한 번 더 닦아주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마무리해 줍니다. 자, 이제 모든 남은 오일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남은 오일을 제거했습니다. 이제 만져보면 꽤 건조하고 매끄럽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돌아가서 타월의 깨끗한 면을 사용해서 한 번 더 닦아주세요.
이번에는 남은 오일을 모두 제거했기 때문에 나뭇결 방향으로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원을 그리며 닦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작업을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광택기구를 사용했다면 패드가 금방 기름으로 가득 차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일을 이리저리 몰고 다니면서 제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동 공구를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사실 대부분의 목수들이 그렇긴 합니다만 광택기에 면소재 패드나 양모로 된 보닛을 사용해서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오일을 다 닦아낸 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모든 오일이 제거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광택기로 한번 닦아내고 모든 잔여물을 제거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 번 더 닦아주면 됩니다. 그때 열이 발생해서 나무에 스며든 오일을 안착하게 하고 중압 과정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이건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끝났습니다. 이 상판은 성공적으로 마감되었습니다. 표면에 남아있는 오일이 없는 상태이고요. 만져보면 완전히 건조한 느낌이 듭니다. 이제 400방으로 사포해서 오일 마감한 놀라운 광택의 상판이 완성됐습니다. 보세요. 이제 손자국이 남지 않습니다. 만져도 되고 손을 올려도 되고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오디스 오일 제품에 적용됩니다. 저희 모든 마감제는 동일한 방법으로 닦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티셔츠에 버프 오프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하하. 이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요약하자면 오디스 오일을 사용한 오일 마감을 위해 오디스 오일 한 병이 필요합니다. 오일을 잘 저어주고 사용할 면적을 계산합니다. 이 상판은 약 0.5평 넓이인데 14g 정도 사용했습니다. 이런 나무 수종이라면 통상 오디스 오일 10g으로 약 0.4평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겁니다. 오일은 부직포 패드로 바릅니다. 흰색이냐 회색이냐 갈색이냐 하는 패드의 선택은 샌딩된 수준에 맞추어야 합니다. 오일을 문질러 펴바르고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목욕 타월로 닦아냅니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표면에 오일이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닦아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된 표면이 완성됩니다. 이런 상태의 표면은 이제 만져도 자국이나 얼룩, 지문이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감의 새로운 세상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질문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